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사 2부입니다. 중일 전쟁에서 자원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은 동남아를 포함한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12월 8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간 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표방하던 미국은 공식적으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기로 하죠. 일본의 작전은 진주만 공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에게 제대로 된 기습의 한 방을 날려 한동안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끔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그 사이 동남아를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일본이 속전속결로 장악해가는 것이 일본의 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과 거의 동시에 동남아 진출 작전을 전개하는데 이 작전을 일본의 남방작전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 영역의 최남단이었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첫 타겟이자 발판지는 필리핀이겠죠. 필리핀 장악 전 일본은 먼저 필리핀 섬들과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괌부터 조지기로 합니다. 괌은 미국령이었기에 괌을 그대로 둔 채 필리핀으로 넘어가기가 불안했던 거죠. 괌은 방어시설에 매우 빈약한 상태였고 주둔하고 있는 병력도 얼마 없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12월 8일 사이판에서 출발한 일본 폭격기가 괌에 폭격을 투하했고 12월 10일 세기 방면에서 일본 육군이 상륙작전을 통해 들어오자 도저히 2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일본군과 싸울 수 없었던 미군은 바로 항복합니다. 6명만 항복을 거부하며 숲속으로 도망쳐 항전하다가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사살되었다고 하죠. 괌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지던 12월 8일 같은 날 마찬가지로 태평양 바다에서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또 다른 섬 웨이크 섬에 대해서도 일본은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웨이크 섬에는 미군 해병대 500여 명만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별로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은 큰 힘을 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단 괌에 비해 웨이크 섬이 더 작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압축적으로 가능하고 역시 방어시설도 괌만큼 빈약했지만 그래도 상륙해오는 적들에 대해선 반격할 수 있는 중화기들은 괌보다는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진주만 공습 며칠 전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가 웨이크 섬에 군용기 몇 대를 운송해주긴 했었습니다. 덕분에 웨이크 섬에는 군용기가 몇 대 더 보충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엔터프라이즈호는 이 운송 작전 덕에 진주만에 없던 덕분에 진주만 공습을 피할 수가 있었죠. 12월 8일 공습을 마친 일본군은 웨이크 섬을 만만하게 받고 11일 육해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했지만 미군 해병대의 격렬한 저항에 오히려 일본은 300명의 전사자를 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13일에는 미국 군용기가 순찰 중 일본 잠수함을 격침시키기도 했죠. 당황한 일본은 며칠간 웨이크 섬을 주시하고만 있다가 병력을 증강시킨 뒤 12월 23일 2차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미군은 이번에도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24일부로 전 부대가 항복합니다. 이렇게 웨이크 섬은 일본에게 넘어갔지만 웨이크 섬 전투에서 미국 해병대의 활약은 미국과 미군의 사기를 높여주었죠. 한편 일본은 12월 10일 말레이시아 앞바다에서 영국 동양함대 소속의 두 척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와 레프라스호를 어뢰로 격침시키는 이른바 말레이 해전을 일으켰고 일본 육군 또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반도를 전부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끝에 있는 싱가포르를 몇 개월에 걸쳐 옥죄어 가다가 이듬해 1942년 2월 일본이 영국 동양함대를 괴멸시키면서 싱가포르를 점령해 말레이 반도 제해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를 싱가포르 전투라고 하며 무려 영국군 9만 명의 포로가 나왔다죠. 말레이 반도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가야 하겠죠. 1942년 2월 27일과 3월 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해군 연합함대와 싸워 모두 이기면서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했습니다. 자바 해전을 통해 일본은 모든 동남아 제해권을 다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고무부터 시작해 석유까지 그 풍부한 자원을 이제 일본이 자체 공급 및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1942년 4월 초에는 일본이 실론 해전에서 영국 해군을 무찌르며 인도양까지 진출합니다. 영국은 실론 해전에서의 패배로 영국과 미국 사이가 끊어져 버렸죠.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늦게 함락된 곳은 의외로 일본에서 가까운 필리핀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을 지키던 미군의 사령관은 다름 아닌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공격은 진주만 공습이 있고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2월에 주로 일본군은 필리핀의 공습을 퍼부으며 미군 시설들을 파괴했죠.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에 있으면서 진주만 공습 전부터 이미 일본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본국으로부터 물자와 지원병을 요청하고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단 메가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기존 미군의 필리핀 방어작전은 마닐라만의 바탄반도에 다 집결해서 그곳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지나치게 바탄반도에만 집중하다가 일본의 기습을 받으면 속수무책이라며 필리핀 전 해역에 부대들을 퍼뜨려버린 겁니다. 1942년 1월부터
일본군은 서서히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데 확실히 메가더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본군은 1월 내내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희생자만 낼 뿐 별다른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 피해도 만만치 않았고 일본 지원병이 계속 상륙하던 마당이었는데 전부 마닐라만 쪽으로 오는 겁니다. 필리핀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마닐라만 상륙이 최적이거든요. 메가더는 필리핀 전 해역을 다 방어하겠다는 방어작전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바탄반도의 남은 병력만으로는 일본군을 막아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바다의 미군 병력은 놀고 있으니 다시 급하게 필리핀 전 해역에 퍼져있던 미군들을 바탄반도로 집결시켰습니다. 바탄반도를 막으면 마닐라만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단 급하게 바탄반도로 불러 모으느라 병사들은 최소한의 짐들만 챙겨 모였고 원래 부대에 남아있던 물자와 병참들을 거의 다 놓고 와버린 겁니다. 따라서 바탄반도에 있는 물자로만 필리핀 미군 방어군 전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 바탄반도에 있는 물자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미군의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집니다. 더불어 미군과 필리핀군의 단결도 엉망이었죠. 1월 이후 한동안 중단되어 있던 공격은 3월경 필리핀 침공사령관 혼마 마사하루의 지휘하에 재개되었고 미군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워싱턴 행정부는 메가더에게 호주 철수를 지시했고 메가더는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을 빠져나와 호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휘권을 넘겨받은 조나단 웨인라이트 육군 중장은 항전을 계속하지만 무리임을 깨닫고 5월 7일 항복합니다. 이로써 필리핀도 넘어가 버렸죠.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난 후 트치 마사노부 육군 중좌가 잠시 필리핀 시찰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는데 트치 마사노부가 혼마 마사하루 지휘관에게 미군 및 필리핀군 포로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전원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일본군도 미군의 예상치 못한 항전에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포로들을 처형하면 실탄을 낭비해야 했기 때문에 혼마 마사하루는 끔찍한 짓을 생각해냅니다. 미군 포로들로 하여금 주요 격전지였던 바탄반도의 남쪽 끝에서 포롱 수유소가 있는 바탄반도의 북쪽 끝까지 약 120km의 거리를 도보로 걷게 한 겁니다. 그것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말이죠. 포로들은 가는 길에 지쳐 죽고 굶어 죽고 말라리아로 죽고 도망가거나 낙오하면 일본군의 총칼에 찔려 죽는 등 약 7만 명 중 1만 명이 중간에 죽었고 남은 사람들도 도저히 사람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며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한편 필리핀을 포기하고 탈주했던 메가더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I shall return. 1941년 12월 개전된 태평양 전쟁 이래 일본은 1942년 4월에서 5월까지 약 6개월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일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없었습니다. 일단 장악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은 했는데 이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연합함대든 대본영이든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과의 결전을 기다릴 뿐. 일본 해군은 더 팽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내놓은 전략은 세 방면에서 태평양으로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는데요. 세 방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맨 위는 알래스카로 나아갈 수 있는 알류선 열도, 가운데는 태평양 정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미드웨이, 그리고 가장 아래로는 남은 솔로몬 제도들을 더 장악할 호주 방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방면으로 나아가면 태평양을 통해 미국을 확실하게 옥죄어갈 수 있겠죠. 한편 미군도 진주만 공습 이후 대전쟁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었고 암호 해독으로 일본군의 태평양 진출을 파악한 미 해군 태평양 함대도 일본의 태평양 팽창을 막기 위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 제독. 이제 진짜 태평양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